제가 2cm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답이 아니지만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5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죠? 되게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죠.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5년 후에 얘기를 하라니 MS권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막 들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잠시 이제 시간이 날 때 종이에다가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내가 갖고 싶은 걸까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오늘 뭐 거창하게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마일스톤을 만들고 게 아니라 그냥 그려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거가 내가 내일 취직을 하던가 다음번에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딴 데 하는 거, 나는 왜 그걸 아까 왜 말씀드렸죠? 왜 가고 싶을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걸 하고 싶은 걸까? 라는 거에 지금 앞에 바로가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갭이 생각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것대로 가면 될까? 아니면 뭘 다르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의 구축인데, 목적 있는 관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굉장히 많은 관계를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3, 3, 5 같이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나는 오늘에 뭐가 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하는데, 그런 목적에서의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한테 이제 커넥팅 더 닷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봤는데, 나한테 몇 명의 점이 찍혀지나, 내가 가고 싶은 거에 아는 사람의 네트워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막 듬성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촘촘하게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는 제가 느낀 거는,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은 이런 강연이나 이렇게 패널 쪽에를 막 찾아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제가 다이버시티 아까 말씀드리는 여성의 IT 1세대다 보니까 그 여대생들 특히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는데, 많은 부분이 멘토링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것도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커넥팅 더 닷을 연결해 보라 그랬잖아요. 닷, 점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관계에서 점이 몇 개가 찍혀지는지, 그 안에 나한테 멘토는 누군가, 멘토나 코칭하는 사람은 누군가, 멘토가 코치는 무엇일까? 아까 말 계속적인 의문을 품어보는, 그러니까 호기심과 의문의 그 굉장히 파인 라인이 있는데, 호기심을 가져. 왜 나한테 멘토는 뭐지? 멘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나의 스킬이나 아니면은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코칭한다 하면 나의 어떤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스폰서라고 하면 나를 대변해서, 이 사람은 보통 교수님들이 추천서 써주실 때 대변을, 이 학생은 어째서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폰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나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스폰서하는 부분은 누굴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 리레이션을 만들어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뢰를 쌓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걸 촘촘히 다트를 그려가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꼭 노트를 사서 뭐 다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레질리언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복원, 탄성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어떤 힘든 거를, 변화나 힘든 거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충전해서 빨리 원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데서 모든 벌어지는 것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시련도 닥쳐오고 차질도 생기고, 그때 내가 나를 복원시키는 힘이 뭔가, 그래 이것만 꼭 참으면 다음번은 나아질 거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 잘 리프레시가 돼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나를 만들어주는 건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들한테는 뭘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방법을 나름대로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런 탄성, 복원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름의 방법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여성 대표님이신데, 이런 대표님은 뭐 학창 시절, 뭐 고등학생 아니면 연대 이제 재학 중이실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고, 되게 소심하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굉장히 내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나거든요. 선배들도 만나고 이런 모임에서 만나면,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난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텔에서도 주력 사업도 변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또 지난주에 수능도 끝나고 한창의 시절인데, 대표님께서 공부하셨던 시설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 교육에 개선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현장 학습 이런 것도 있지만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는 거,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교육 중에 많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모든 거에서 정말 성적도 우수하고 무슨 시험을 본 것도 자격증도 많고 한데, 실은 그런 경험의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화를 이렇게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 보면 대부분 좀 혁신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히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혁신 뭐 가죽 혁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을 뭐 벗겨내는 같은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게 혁신일 텐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혁신은 굉장히 회사가 변신을 하는 굉장히 커다란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여기지 않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거를 다르게 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 그게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준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저는 취업 준비는 생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삼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면접을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 3마디만 하면 저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3마디만 하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는 방향에서 많은 거가 체계적으로 쌓여서 그 깊이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실은 그냥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어느
S 회사 가야겠다, L 회사 가야 되겠다 해서 막 초치기, 저도 초치기를 워낙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기반으로 하는 거를 매일 면접만 봤던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 앞으로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을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 차근차근히 그런 부분을 준비해 가는 거, 그리고 내 입장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오늘 제가 같이 온 저희 스텝이 같이 왔어요. 그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실은 제 비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 뒤에 앉았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인데 검정색 코트를 입고 검정색 코트를 입은 부장입니다. 크리스틴이에요. 이름이, 외국 이름이 김 크리스틴, 김선인데 크리스틴 김인데, 제가 어떤 거를 굉장히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제가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과감없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라든가 그거는 별로 안 와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가 있을 때 남의 얘기를, 아까 이제 단장님, 교수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어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차근차근 쌓아서 단단하게 만든다. 내 논리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남의 입장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계속 단단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한경희 교수님께서도 질문 한 개 골라서 답변 좀 해주시죠. 가보지 않은 쪽의 진로에 대한 불안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냥 제가 학부 물리학과를 들어갈 때 대학원을 사회학이라는 곳, 이분사회 쪽으로 할 거라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사회학으로 옮겨서 어쨌든 박사가 됐는데 다시 공대에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될까?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왔나,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소위 possibility thinking을 실제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하면서 즐거운 쪽을 더 많이 찾아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하다, 물리학도 재미있었지만 사회학을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의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운 것들, 또 그쪽에서 하는 활동들을 경험했을 때 즐거운 것, 또 제가 이제 공대에 오면서는 또 공대에서 물건을 실제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 관여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 또 함께 하면서 협력할 수 있었던 즐거움들, 그런 즐기는 과정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그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불안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안과 다른 쪽에 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죠. 보통은 어떨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면 제일 좋은 거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이건데 실제로 그냥 욕심만, 의욕만 앞서고 실제로는 그런 퍼포먼스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뭔가를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그냥 일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직장인들 대부분 고민들이 그런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뭐 평가는 잘 나오고 이런데 본인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일을 하면은 뭐 당장은 뭐 좋은 뭐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걸 그 일을 정말 좋아해야 결국은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결국은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에 적어주신 진로 공유 말고 현장에서 저희가 학생 질문을 딱 두 분께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께 이런 점 한번 질문하고 답변 듣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네, 기다렸던 듯이 많은 분, 45분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딱 한 분만 픽해서 대표님 어떤 분 한번 질문 드려보세요. 너무 아쉽네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을 들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그런 입장이 궁금합니다. 말단 사원인데도 이런 말단 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 그 초기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박사님이 했을 때 굉장히 하이라키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텔은 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본사의 CEO부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직원이 똑같은 큐비클 사이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라키가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이 하이라키 높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그다음에 사장 입장에서 보자면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슨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원들을 눈여겨보죠. 그렇게 회사에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사고과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고과를 할 때 굉장히 이 친구가 핵심 인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뭐 주어진 일이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뭔가 얘기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거에 제시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사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나한텐 그런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사장 주간 회의에는 보통 매니저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다양하게 그런 거를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다음에 프로액티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